개연성이 있답니다. 근데 이 개연성이 어떤 개연성을 얘기하는 건지 말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이 있었죠. 북한이 조금 전 오전 7시 10분쯤에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전 7시 10분, 조금 전이에요. 그야말로. 약 대략 1시간도 지금 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저희 정대진 교수님 같이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저희가 사실 북한 얘기를 좀 하려고 모시긴 했는데 마침 또 조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북한군 파병 그리고 뭐 핵실험, ICBM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데 왜 또 탄도미사일을 또 쏜 것이냐? 왜 쏜 겁니까? 대내외적으로 자기들이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한반도 내에서의 자기들이 자체 방위력에 문제가 있다, 구멍이 뚫린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린 분명히 미사일 능력이 있고 또 이게 오늘은 또 특별히 이게 12번째 올해 들어서 발사인데 네. 지난 9월 18일 날 중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그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ICBM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합참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건 이제 미국 선거를 좀 앞두고선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러시아 참전하고 있지만 네. 여기서도 우리 자체 방위력은 있고 또 미국도 언젠가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면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를 상대해야 될 거다. 우린 다양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내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지금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을 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자체적인 방위력도 충분히 있고 이게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ICBM이라고 한다면 대륙간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좀 기사로 좀 들어가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기사 같이 볼까요? 우크라 교전 보도, 군 선발대 일부 투입했을 수도. 네. 사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조금 전 새벽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외신 보도 그리고 외국의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지난 25일 북한군이 이미 투입이 됐고 교전을 했고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다. 그런 주장이 지금 나왔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공식 확인이 안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서 어제 하루 동안 아마도 가타부타 진짜다 아니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방정보본부 어제 국감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발대 일부가 투입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북한 파병권의 일부 선발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원래 외교 안보 쪽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거의 다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좀 가까운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이게 첩보가 아니라 정보 사항이라고 네. 확증하는 순간은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전했다라고 하는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어쨌든 최고 수준, 그러니까 첩보 단계에서는 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사실상 참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돌려서 좀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들려오는 거 보면은 간 거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교전 기점이 언제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좀 사후 좀 평가를 따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은 투입과 교전을 했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투입이 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만 그게 교전을 했다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투입이 됐다 그러면 러시아군 안에 지금 같이 섞여서 지금 투입이 된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좀 뿌에서 좀 잘 안 보이죠. 이걸 확대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지금 보이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이 우리나라 말, 한글, 북한 말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뭔가 러시아 말로 추정이 되죠. 러시아 말로 요 내용이 그대로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러시아군이 왜 이걸 보고 있는 건지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Блять, что случилось? А я же нихуя не пойму, что он ответил.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блядь? Мисс Кариса, блядь,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네. 지금 보면 러시아군이 러시아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막 낄낄낄낄 웃으면서 지금 이 북한 말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올라온 거냐? 친 우크라이나 성향의 한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해요. 이걸 보면 교수님, 지금 이게 러시아군이 북한 말을 배운다는 거, 이 얘기인즉슨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뭔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정 지역에 북한군만 맡겨두는 방식의 파병이 있고 아니면 같이 편제를 해가지고 작전을 펼치는 방식이 있는데 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전 경험이 거의 처음이죠. 해외 파병이 처음인 것이고 그리고 또 러시아 전장이 좀 익숙치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에 편제되어서 지금 또 위장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인으로 이 위장을 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몽골계 부족으로 뭐. 네, 브라티인으로 이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데 그걸 추정을 해보면은 네. 러시아군에 편제돼서 이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영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러시아군들이 이제 한국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 북한 군들도 러시아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해하기 힘든 거는 러시아인들 중에 러시아 군인들 중에 얼마만큼 지금 한글이 있어가지고 저걸 이해해서 하는지 또 북한군 중에는 그런 과연 기본 러시아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조선말이죠. 조선말을 네. 러시아어로 옮기는 걸 보고 읽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지금 그게 얼만큼 되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은 연해주 지역에서 고려인들을 통역 요원으로 좀 차출했다, 이제 파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나 연해주 쪽에 있는 고려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차출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안 간대요. 다들 50대 이상의 장년들이 아마 돈 때문에 고용 관계 때문에 이제 가게 될 건데요. 예, 그렇게 된다는 소식도 지금 현재 연해주 현지에서는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통역까지 껴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좀 같이 움직이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교수님 생각이 통역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그야말로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인데 누군가 한 명이 여기서 여기 통역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이게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가? 자칫 5명 다칠 일이 하나의 이 대대가 다 다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사실. 예, 그 만약 육박전이 벌어지거나 백병전 그쵸?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제가 해군 통역장교 출신인데 한미동맹 70년 이렇게 하고 해도 곳곳에 통역관들이나 통역병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교와 병사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들은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실제 작전이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곳곳에 이제 통역관과 통역병들이 배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금 뭐 종이 한 장 펴놓고 네. 뭐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얼만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전쟁에 지금 투입이 곧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벌써 교전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뭐 어제 CNN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땅으로 이미 북한군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것도 아직 지금 이 시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바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이미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조만간은 들어갈 걸로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 함께 써볼까요? 대통령실 북한군 분석팀 우크라 파견 필요, 북포로 직접 신문 어려워. 네.
일단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군을 좀 분석할 수 있는 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 나왔던 게 그때 한국일보였었나요? 일면에 뭐라고 나왔었느냐. 북한포로 우리가 직접 신문한다라는 얘기가 실렸었어요. 근데 직접 신문은 어렵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교수님, 일단 우리가 파견팀을 좀 보낼 것 같아요. 그럼 파견팀은 가서 분석을 한다는데 뭘 분석을 하는 건지, 뭐 북한 포로를 신문을 찍고 한다는 건지 만다는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포로 직접 신문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국제법상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은 이 교전 당사국이 이제 신문의 대상자가 되고 네. 만약에 우리가 직접 신문을 하는 상황이 된다? 네. 그럼 일단 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도 교전 당사국인가? 참전이구나. 예,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직접 신문들이 어렵다 한다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현장에서부터 이제 첩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일들, 그걸 하게 되는 게 아마 모니터링 단이 하게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성격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야당에서는 지금 군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파병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 지금 뭐 국방부에서는 좀 조용히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논쟁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럼 그렇다고 민간인 신분들만 갈 거냐? 이제 이런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전역 고급 장교나 장성들 중심으로 이 분석관들을 운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뭐 팀을 꾸린다든지, 네. 뭐 현역 군인이 포함돼서 만약 전쟁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우발적인 상황들이 생겼을 때 현역 군인이 다치거나 사상을 입게 되는 경우 이건 또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냥 민간인들이 가서 정부 관리들이 가서 파견돼도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이 군인과 민간인의 신분 차이가 전쟁 현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더군다나 우리는 교전 당사국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 분석팀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막 많이 알리면 정부가 조금 이렇게 야당과 여러 가지 협조를 좀 하면서 네. 하고 싶다면 좀 조용히 해야 이제 우리 국익에 합치되는 것이지, 이게 불필요한 논쟁이 되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 이것도 좀 면밀히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분석팀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 분석팀의 성격을 놓고서 여야 간에 약간 공방이 지금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이 실제 현역 군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역한 군이 가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분석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정쟁으로 번질지 안 번질지까지도 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더불어서 지금 분석팀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 보시죠. 방어무기 지원 우선 검토, 공격무기는 전황 따라 단계적으로 지금 무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게 방어무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무기 지원이 검토되면 1차로 방어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레드라인을 만약에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레드라인이 뭡니까? 근데 레드라인을 정해둔다고 하면 그게 뚫렸을 때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하겠느냐.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방어 무기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음 기사 보시죠. 북 ICM 발사대 설치, 핵실험 준비, 미 대선 전 쏠 수도.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그 중에서 미 대선을 전후해서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핵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이게 풍계리의 3번 갱도를 이용한 핵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주 발사체를 비롯하여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보면 핵실험 준비도 거의 끝났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쏠 준비도 끝났다. 근데 교수님, 사실 여기 좀 의아한 부분이 보통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도 큰 카드고요. ICBM 쏘는 것도 큰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 파견한 뒤에 왜 북한은 보통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카드를 한꺼번에 2장이나 꺼내든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이 카드는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쵸. 그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직접 쓰려고 하는 의사보다는 어쨌든 러시아에 파병에 가 있어도 여기서도 우리가 쓸 카드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 실제로 이거를 지금 뭐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고 하는데 뭐 이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기상 환경이나 맞아야 되는 거지 미 대선일 맞춰가지고 정치적 이벤트처럼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효과를 좀 보고 있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이 가진 카드가 사실 뻔하잖아요.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뭐 핵실험, 뭐 그 정도 선에 보통 미사일을 쏘거나 뭐 정찰 위성을 쏘거나 그런 정도의 선인 건데 지금 보이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못 쏘긴 했습니다만 북한이 가진 패를 왜 다 벌려놨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일까요? 예, 지금 자기들의 능력을 좀 과시하는 것이죠. 이게 패가 지금 우리가 하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네. 아이고 북한이 저걸 하는 걸 또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미사일 한 발 쏘는 거나. 그쵸. 그리고 또 뭐 핵 추진 잠수하면서 SLBM 뭐 시험 발사 준비하는 거나 인공위성 발사 준비하는 거나 이런 네. 것들 하나하나 다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지금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면서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거기서 상당히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 대선 직후에 펼쳐질 새로운 행정부의 네.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검토 기간에 신스틸러가 되어야만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전략적으로 계속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 클라이맥스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서서히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가진 패를 다 꺼내놓는 이유는 지금 미 대선 등등 지금 자신들을 봐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고요. 우리가 진짜 사실 주인공급 갈 만한 신스틸러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북한이 약간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